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여러 가지 종목 중에 하나는 알테오젠이 아닐까 싶습니다. 17% 넘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시장 기대치에 미달했다라는 이유, 그런 부분 때문에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하나증권에서 알테오젠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시장은 일단 17%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향후 이런 보고서로서 반등 매수세가 나올 수 있을지는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하나증권의 메시지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계약 이슈였었는데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라고 해서 영국 제약사 줄여서 GSK라고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게 항암제, 도스타를리맙이라고 해서 그 SC 제형, 그러니까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테오젠이 특화된 기술 플랫폼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관련해서 개발이나 뭐 상업화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총 계약 규모가 4,200억 원으로 이제 제시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선급금이 295억 원에 마일스톤이 3,900억 원 정도인데 시장이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치가 워낙 높았거든요.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전 규모 수준과 비슷한 계약 딜이 체결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됐던 바 시장에서는 이걸 바라봤던 거죠. 2조 가깝게. 이 얘기인즉슨 작년 3월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했던 계약을 연상시키는 발언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3월 아스트라제네카와 1조 9천억대의 계약 체결이 있어서 이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4,200억 원 나오니까 시장이 실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증권의 골자는 뭐냐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력과 협상력의 약화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약화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 만나보면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요. 이번 계약 조건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품목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에너투 기준으로 해서 2024년 11월 같은 경우에 일본 다이지치 신교와 계약을 했었는데 그 동일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증권에서 알테오젠의 계약 실망 매물에 따른 반박 자료 이렇게 좀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시 1조 9천억 원에 계약을 했던 아스트라제네카의 계약 내용도 따져보면 이번과는 다르다는 결을 주장합니다. 그 얘기를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임핀지를 포함해서 2개 파이프라인을 추가한 패키지 계약이라서 그 계약 규모가 굉장히 금액 단위상 클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로열티 조건 공개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계약이 GSK와 한 계약이 아스트라제네카 이전 계약 이런 부분과 비교를 해봤을 때 단순한 계약금 규모만을 보고 그 사이즈를 보고 계약의 질을 판단하는 것은 안 된다. 좀 섣부른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GSK의 계약금 3천억 원이 지금 일시납됐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GSK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선택이 있었을 텐데 일시납으로 했다라는 것 자체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강조를 했습니다. 가벼운 결정은 아니다. 여기 X를 붙여야 되는데요. 가벼운 결정은 아니다라는 얘기이고요. 이게 GSK에서 계약금 30억 원을 일시납으로 했는데 사실상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연매출이 8,500억 원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GSK 입장에서 연매출이 1조가 안 되는 그런 물질에 관련해서 그런 항암제에 대해서 계약금 300억 원을 일시 납한 건 그래도 그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정맥 주사에서 그 피하 주사 제형을 바꾸는 그런 독자적인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데 그걸 서둘러서 하는 그 모습, 그런 부분에서도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게 특허가 만료가 2037년인데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이런 제형 변화를 하려고 하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흐름을 보면 알테오젠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느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또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습 때문에 앞으로 연내에 추가적으로 계약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또 어필을 했는데요.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그러한 역할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양한 그러니까 물질 이게
정맥 주사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맞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피하 주사는 간단히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도 단축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모빌리티 대상의 그런 협업 이런 부분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느낄 수가 있었고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 이런 제형 개발에 대해서 제형 변화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쪽도 붙고 있고 기존에 함께 계약을 했던 그런 추가적인 계약 이런 기업 같은 데에서도 추가적으로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잘 팔리는데 제형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 에너투 그리고 젠펠리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 계약 수가 만약에 증가한다면 그냥 변변치 않은 몇 개 계약을 하는 것보다 훨씬 현금 유입에 대한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으로 실적 부문에서 튼튼해질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는 어쨌든 2조, 1조 조 단위 계약을 딱 생각을 했는데 4천억 원 이런 규모를 일단 봐서 그런 부분에서 실망 매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하나증권에서는 이 상징적인 차별화된 기술 플랫폼을 갖고 있는 바 앞으로 추가적인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그런 부분은 반발 매수세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의견으로 목표 주가는 유지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참 무섭게 올라가죠. 오늘도 51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50만 원 선을 넘어갔는데 이 증권사에서 지금 목표 주가를 80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지금 증권사가 이제 국내 증권사였는데 목표 주가를 80만 원까지 올려 잡아서 과연 이 수준이 가능한가?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 거죠. 연일 좀 상승세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유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있습니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의 생산성 혁신에 대한 결정적인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가치를 좋게 봤고요. 목표가 80만 원으로 얘기한 그런 상전 근거 이런 부분을 여기서 써놨는데 이게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KB증권 맞나요? 어쨌든 목표가가 80만 원인데 이 증권사에서는 시가총액을 164조 원으로 가정해서 이거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 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줄기를 좀 나눠보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간접 지분 가치 35조 원을 반영을 했고 그리고 원래 이제 현대차는 기존의 자동차 사업이었으니까 그 부분을 봤을 때 69조 원에 됐고요. 또 휴머노이드 기반 자율주행 파운드리 확장 가치 이런 부분을 60조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이제 164조 원으로 가정을 해서 목표 주가를 80만 원으로 제시했다라는 게 이 국내 증권사의 그 부분이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산성 혁신 기반의 자율주행 한 축과 파운드리 완성 이런 부분에 대한 단계적인 진입 단계 이런 부분 앞으로 기업 가치를 이끌어 올릴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글, 제미나이, 로보틱스, AI 전략적 협업 통한 두뇌를 확보하고 있는 바 사실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는 그 인프라가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기존 자동차 업종 그런 제조업에 대한 기반을 피지컬 AI로 옮겨왔을 때 훨씬 가성비 있게 효율적으로 돌릴 가능성에 대해서 매번 언급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공장 데이터 있고 빠른 의사결정 있고 그 양산 역량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튼튼하게 보조가 되는 바 앞으로의 기업 가치가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결국 피지컬 AI 시장은 두 그룹이 강자를 유지할 거라고 봤는데 이 증권사에서는 현대차 그룹과 테슬라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이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쿼리에서 K 원전주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현대건설, 한국전력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 주가를 다 올렸습니다. 일단 투자자 관심들이 4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제 올해 수주를 얼마큼 많이 하느냐에 지금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대부분 K 원전 섹터에 대해서 커버하는 기업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했는데 최대 44%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은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요. 이유는 올해 대규모 원전 수주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거의 4조 원에서 10배 뛴 38조 원 정도 늘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10배 뛰는 거고 오늘 또 시티 그룹에 대한 그 보고서도 봤는데요. 여기도 목표 주가를 7만 원 위로 올렸더라고요. 7만 3,500원인가? 그래서 한국전력 맥쿼리에서는 7만 3천 원으로 올렸고 그보다 한 단계 위로 시티가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는 직접적인 원전에 대한 노출에 대한 매출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5% 미만이지만 이미 강력한 이익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서 최근 한국전력이 심심치 않게 국내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한국전력이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최근 관심사인데 목표 주가를 맥쿼리에서 8만 6천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단기의 수준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이던스를 주목하라라는 부분이었고요. 수주 잔고가 41조 원으로 원전 비중이 53%나 돼서 이런 부분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사이클 이런 부분이 좀 매력적이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K원전주 목표 주가 올라가는 소리가 자꾸 들려오는데요.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